이런 것들 아마 기억에 남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하니까 한마디 말씀을 보탠다면, 공자는 이 다음을 정말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다음이 이제 더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공자가 그 정치를 푸는 걸 두 가지로 풀었는데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하나는 정치는 정의하라 해갖고 다른 정자죠.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하나를 풀었고, 두 번째로는 다음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정치가 무엇입니까? 제 나라 경공이 묻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답아야 된다. 즉 그 사이의 모든 주체들의 각각의 소임에 맞는 그런 다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정치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답다, 뭐뭐답다라는 이 다음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장은 사장다워야 되고, 영업사원은 영업사원다워야 되고, 기자는 기자다워야 되는데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그러니까 소명이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또 애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어디에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냐면, 노론기에 나오는 개념이 충이 있습니다. 충은 여러분들 임금에 대한, 즉 상사에 대한 충성만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의 원래의 뜻은 진심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충신은 진심을 다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대인관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의 개념도 저는 신하가 임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 윤리로서 다른 모든 타자에 대한 진심을 다하는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음은 이제 바로 정명문이죠. 정명문. 공자가 말씀하신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정명문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충의 개념을 진심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효가 가족의 윤리라면 이제 충은 사회 윤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한 말씀 이제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황혜순 교수님이 우리 이하나 부장이 발표한 내용, 또 다른 또 논문을 읽고 느낀 소감 등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발표자께서 부장님 몇 년 걸리지? 네? 몇 년? 6년. 예.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저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바쁜, 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도전을 장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결과물로 내신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끄럽고요. 저희들이 사실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하다 오늘 이런 이제 발표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번에 쓰신 이제 이하나 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이 책에 이제 저희들이 이 행복한 보전 일기의 근본적인 이제 전체 모임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책이라기보다도 논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왜 이 논어가 이 시대에 필요한 텍스트가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물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최근에 이렇게 아주 색다른 해석법에 의해서
책을 내신 이제 기자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논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 동양의 이 유교문화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번역서들이 나오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또 뭐 때로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열과성을 가지신 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사실 요거를 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책을 내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기존의 어떤 해석법들 그 다음에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번역서들, 그러니까 저작들, 번역서들, 예를 들면 주의집들 이런 책들을 보면 그분들의 공부의 어떤 노고, 10년, 20년씩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논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또 그것이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어떤 의미가 한자라고 하는 어떤 틀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똑같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종파 사전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이렇게 그리고 서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는 애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나름대로의 다 애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씀이 너무 지나쳐서 사실은 고라고 하는 어떤 불변의 어떤 그런 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틀을 또 만들어내서 그런 어떤 배타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부장님께서 이제 학이라는 것이 이제 배운다는 것이고 그것의 이제 목적 여기 뭘 배워야 하느냐, 문을 배우는 것인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애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근데 거기서 그 애씀의 이제 목적은 또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사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약간 동사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애쓰는 것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무엇에 대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법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자의 시대와 같이 쉽게 얘기하면 문질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단순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써야 되는 것들, 애써야 하는 대상들 지금 이것이 주로 이제 논어가 처음에 논의된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치자라든가 어떤 지식인들 사회 지도적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목표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써야 될 것들이 아마 오늘날의 시대보다는 훨씬 많이 좀 단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 마음은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몰라서 잘못된 것에 애를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이제 아주 혼란하고 혼탁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논어를 필요로 하고 논어에 대한 다양한 어떤 갈급함이 있고 논어가 최근 들어서 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논어가 무려 한 3,5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3,5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는데 학교에서, 대학에서 기본적인 텍스트로 막 삼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논어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시대가 지금 갈급함, 애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 애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애써야 하는 것인가? 이 시대는 과연 특히 이제 우리 오늘날 이 한국 사회나 이런 사회는 무엇에 대해서 좀 애씀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번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 이제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과 고의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제가 일본 사람 책을 하나 보니까 습을 이제 새가 기구가 있어가지고 새가 날개짓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을 멈추면은 추락하듯이. 그러니까 그 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항상이라는 의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씀은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날개짓을 하듯이 이제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표현은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서 아주 시적절한 질을 찾아서 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 애씀도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역사에서 이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고착돼 있고 불변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민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한나라 초기에 법과 사상가들하고 유가 사상가들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제도도 변하고 어떤 기본적인 틀도 변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유가들이 반발을 합니다. 옛 성인들의 예와 그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라고 하는 것들이 오름, 애씀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확신이 지나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고의 어떤 그런 고착되고 뭔가 변하지 않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 학과 고의 문제가 사실은 이 시대가 이제 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변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 변화된 시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애씀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번역하신 이제 선생님의 관점에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